네, 안녕하십니까. 사업비 정산의 넘버원 파트너 태성회계법인입니다. 연구비 사용, 놓치지 않는 디테일, 연구 인력 지원비 편입니다. 일반적인 정산교육은 모든 항목, 모든 비목을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 필요한 특정 세목만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연구비 사용 실무에서 필요한 특정 세목 또는 사용 용도만을 별도 분리하여 설명드림으로써 실무적으로 쉽게 필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연구 인력 지원비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인력 지원비 사용 용도 그리고 사용 기준, 불인정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인력 지원비 사용 용도입니다. 말 그대로 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인력에 대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그리고 훈련 비용. 두 번째, 학회, 세미나, 참가비. 그리고 세 번째, 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 특근 식대를 연구 인력 지원비의 사용 용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구 인력 지원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결국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의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교육훈련 비용, 그리고 학회 세미나 참가비, 학회 활동비는 과제 수행과 관련된 범위에 한정해서 사업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와 관련이 없는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그리고 기관 전체 사용 목적 등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참여 연구자 및 연구 근접 지원 인력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이 연구 인력 지원비 계상은 불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 인력 지원비의 사용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 이러한 연구 인력 지원비는 계상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계상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제한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 첫 번째, 참여 연구자 및 연구 근접 지원 인력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분이 사용하신 연구 인력 지원비는 연구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참여 연구자의 종신 학회비는 종신이기 때문에 특정 과제 기간과 겹칠 수는 있겠지만 관련이 없다고 보고 종신 학회비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과제 수행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학회비, 교육훈련비 당연히 과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인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참여 연구자의 학위 과정에 필요한 비용 또한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상할 수 없는 항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환급이 가능한 교육비도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사용 후 환급이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인정이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평일 점심 또는 출장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에 참여 연구자 및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식대 또한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일 점심은 일반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특근, 야근 식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장 여비에 식비를 포함해서 여비를 받은 경우에 실제로 출장을 가셔가지고 이러한 식비를 사용하는 경우 중복 지급에 해당이 되므로 중복 지급된 하나의 식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 자, 1년짜리 연회비입니다. 1년짜리 연회비에 한해서 이 연회비의 대상 기간이 과제 기간을 포함하여 일부 초과를 하더라도 1년 연회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회비의 실제 결제일, 사용일은 과제 기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구 인력 지원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첫 번째, 교육훈련비 보시면 첫 번째, 과제와 무관한 교육훈련비 당연히 인정이 어렵고요. 두 번째, 환급이 가능한 교육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어떤 학위과정,
석박사 과정 논문 지도비 또한 과제 관련성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자, 두 번째, 학회 세미나 참가비. 과제랑 관련이 없다? 당연히 불인정이겠죠. 두 번째, 학회 관련 비용 중에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라고 해서 종신학회비, 그리고 과제랑 관련이 없거나 또는 연구개발 기간 이후의 연구개발 기간을 벗어난 이후에 개최되는 학회 연회비 등도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 어려운 항목입니다. 자, 야근 특근 식대입니다. 첫 번째, 초과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 인정 어렵습니다. 자, 왜 야근을 했냐, 왜 특근을 했냐에 대해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면 이 특근 야근 식대의 과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평일 점심 식대로 사용한 금액 또한 야근 특근 식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출장비 중복 지급된 경우에도 인정이 어렵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류 등 유용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접대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주류 등 유용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 전체가 인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야근 특근 식대 사용 중 그 안에 사용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매입 부가가치세는 인정이 어렵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중기부 등 부처 규정에서 특별히 별도로 제한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일 1만 원을 초과해 집행하는 경우 인정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별로 별도로 사업에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연구인력 지원비를 증명하기 위한 구비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교육훈련비입니다. 자, 내부 결제 문서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영수증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육을 수료했다는 교육수료증, 그리고 저희가 교육비를 지급한 카드 전표 등이 필요하겠죠. 자, 학회 세미나를 참가한 비용 같은 경우에도 학회 등록비 영수증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카드 전표가 필요할 겁니다. 자, 야근 특근 식대 같은 경우에도 카드 전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지출 결의서, 그리고 이 야근 특근 식대를 사용하게 된 목적, 왜 우리 과제 때문에 사용을 했다라는 초과 근무 내역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 이 초과 근무 내역 확인 서류는 실제로 누가 초과 근무를 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업무 때문에 초과 근무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는 사실은 우리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이 있는 업무 때문에 야근 특근을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야겠죠. 자, 이러한 증명 서류들을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 인력 지원비 Q&A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인데요. 자,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수강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육 수강과 자격증 취득이 연구 인력 지원비로 사용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첫 번째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 자, 과제 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은 했으나 저희가 완료를 못했어요. 미수료한 경우 또는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경우에도 연구개발비로 이러한 비용들을 지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답변 내용을 보시면 1번은 결국은 과제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비는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어떠한 장비와 소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장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자격증 응시가 어떤 개인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용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 자체는 수강만이 목적이 아니고 수강이 완료가 돼야 되고요. 자격증 또한 우리가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자격증도 결국은 취득을 하셔야지만 사업비로 인정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연구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는 사용이 가능하나, 자, 참여연구원의 어떤 개인적 성취를 위한 것이라면
과제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취득이 안 된 경우라고 한다면 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비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자, 과제 때문에 국외, 학회, 논문 발표를 위한 어학, 특히 영어, 교육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굉장히 당연하겠죠. 과제랑 관련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일단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학 교육 비용도 안 되는 건 아니다.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제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일반적으로는 보기 어렵고 개인적 성취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활동비로는 사용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일반적으로 능력 개발을 위한 이러한 교육훈련비는 과제 수행과 무관함으로 사실상 연구비로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능력 개발 비용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명 서류를 구비하셔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자, 혁신법에서는 내부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 거래 예외 사항으로, 즉 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영리 기관이 공도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학의 공동기기원에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청구가 가능하겠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당연히 답변 내용은 과제와 관련이 된 교육훈련 비용은 가능하고,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이 가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 대학 소속의 참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내부 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의 교육훈련비는 내부 거래로 보아서 불가하다고 규정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회 논문을 내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학회비 등 여러 항목들이 있다. 자, 이때 이러한 입회비 등도 계상이 가능한 거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 당연하게 과제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입회비든 연회비든 아니면 논문 투고, 계재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종신학회비 같은 경우에는 과제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회의 입회비, 연회비 이런 것들은 사용이 가능하나 종신학회비는 결국 과제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Q&A입니다. 자, 우리가 22년 9월부터 25년 8월까지 한 3년 정도 되겠죠. 3년 정도 진행을 하는 과제가 있는데, 자, 연회비 같은 경우에는 22년 9월부터 25년 12월까지 총 4회, 22년, 23년, 4년, 5년 이렇게 4번의 1년 연회비를 지급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2025년 연회비 같은 경우에는 과제 기간이 8월까지인데 사용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22년도 연회비도 자, 우리가 과제가 9월부터인데 사용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답변 내용은 가능합니다. 즉, 자, 1년 연회비 같은 경우에는 과제 기간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연회비, 1년 대상 연회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기간이죠.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실제 연회비를 결제하는 요 사용일은 우리 연구개발 기간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며, 당연히 이 학회는 우리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학회여야겠죠. 이러한 경우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1년짜리는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자, 학회에 참석할 때
자, 연구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학회에 참여할 경우라는 게 반드시 무슨 연자나 발표자 등으로 참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그냥 단순한 참관 목적의 참석만으로도 이러한 출장비들이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자, 답변 내용을 보시면, 자, 참여 연구자의 학회 참석 형태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회 참석이냐. 자, 요 부분이 주요 포인트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는 학회의 참석 형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연구비 사용이 적정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러한 학회 참가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취지의 Q&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Q&A 사례입니다. 자, 야근 식대에 대한 규정이 좀 명확치 않은데 만약에 이 야근 식대를 제한하는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답변 내용을 보시면 자, 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서는 야근 특근 식대의 사용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이 자체 규정이라는 게 저희 회사 비용, 법인의 비용으로 식사를 할 때와 자, 연구개발비로 식사를 할 때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자, 자체 규정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차이를 두면 안 된다. 규정의 차이를 두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근 또는 특근 식대로 사용 가능한 금액은 세 가지 경우에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 즉 회사의 규정에서 어떤 야근 특근 식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규정을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중기부 등 어떤 부처별 사업에서 별도 규정으로 야근 특근 식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다.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이러한 경우 부처별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 지키셔야 되고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다 없다? 마음대로 쓸 수 있냐? 그것도 아니죠. 자, 사회 통념상 나름대로 타당한 금액 범위 안에서 식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야근 특근 식대 사용 가능 범위는 이러한 1번, 그리고 2번, 3번의 가장 작은 금액이 사용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구비 사용 놓치지 않는 디테일 연구인력 지원비 편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